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사자성어 앞서 한 오비일학, 당난거철, 세옹지마, 낭중지추, 미생지신, 분서갱유에 이어서 오늘은 용두삼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용두삼위, 거창한 시작, 빈약한 마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용용자, 그리고 머리두자, 뱀사자, 꼬리미가 쓰였습니다. 용두삼위.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하지만 마무리 끝은 죽인지 밥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용두삼위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은 용머리, 끝은 뱀꼬리죠. 한자는 용용자, 머리두자, 뱀사자, 꼬리미가 쓰였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은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것이죠. 초심을 유지해 끝맺음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용두삼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기대와 열정을 담아 시작해보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는 바위돌같이 웅장했는데 꼬리는 조약돌처럼 작아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거나 상황 대처에 약해서 실행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부족한 탓일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용두삼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유지하며 중단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마무리의 중요성에서 백리길을 가는 자는 90리를 절반으로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백리자 반구십. 이 말은 편찬자가 공자라고 하나 미상입니다. 중국 최고의 시집인 시경에 실려있는 말입니다. 행백리자 반구십. 백리길을 가는 자는 90리를 절반으로 친다. 즉 천하통일을 앞둔 진왕, 후에 진시황이 되었죠. 진왕이 자만에 빠져서 국정을 소홀히 하자 90살이 된 어느 노인이 찾아와서 진언한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처음보다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니 결말을 맺는 끝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종지미, 유종의 미라고도 하죠.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를 말합니다. 진왕은 이 말을 받아들여 천하통일을 완성하고 스스로 짐이라고 하며 진시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두삼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송나라라고 하면 중국 시대에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음은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은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 다음은 수나라, 당나라, 당나라 다음이 송나라죠. 송나라 뒤에는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이어집니다. 중국 송나라의 용흥사의 스님인 진존숙은 돌을 닦고 진리를 얻기 위해 절을 떠나 천하를 방랑했다고 합니다. 집신이 낡아 발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신을 만들어서 산길의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 왜 집신을 만들어 매달아 두시는지요? 대답하기를 먼 길을 가다 보면 집신이 낡고 떨어져 발이 불편한 사람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게 하려고 걸어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자선과 적선이 생각납니다. 자선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죠. 적선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용두삼위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용흥사에 낯선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진존숙은 그와 선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첫 마디를 건네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서 속으로 이 스님이 도가 깊으신 스님이신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니 재차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진존숙은 이 중이 그럴듯해 보여도 진짜 도를 깨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용머리에 뱀꼬리라고 의심하면서 상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여러 번 큰 소리를 치는데 다음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요? 라고 묻자 낯선 스님은 그만 슬그머니 답변을 피하고 말았답니다. 고수를 알아본 것이죠. 처음은 웅장하지만 끝은 흐지부지해 용두삼위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송나라 불교서적 벽암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두삼위와 관련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것이죠. 철두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것입니다.
개구 우후, 닭의 주둥이와 소의 꼴이란 말로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유종지미, 유종의미라고도 하죠. 끝을 잘 맺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결과가 좋은 것을 말하죠. 유종지미, 초지일관,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유두무미, 머리는 있어도 꼬리가 없는 것입니다. 일이 흐지부지 끝나버림을 비유한 것이죠. 호두삼이, 범의 머리에 뱀의 꼴이란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호두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하나 끝이 부진한 형상을 말합니다. 호두삼이. 사두용미란 말도 있습니다. 머리는 뱀이나 꼬리는 용입니다. 같은 말로 용미사두라고 합니다. 즉 시작은 적으나 갈수록 거창해지는 것이죠. 사두용미. 용두용미란 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것이죠. 사두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좋은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작심삼일.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가는 것이죠. 결심이 굳지 못한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일을 진행하지만 얼마 못 가서 마음이 달라져 미루거나 포기하여 결과값이 미약해지는 것을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란을 떨었는데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것이죠. 사전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태산명동 서일필. 호언장담이란 말도 있습니다.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 호기롭다는 말은 씩씩하고 거리낌 없는 기상이 있거나 잘난 체하며 뽐내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언장담. 유야무야,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덩한 모양을 가리키거나 흐지부지한 모양을 유야무야라고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등용문, 용문에 오른다는 것이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출세하거나 그 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용문. 이 용어가 중국 황허강 중류의 급류인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진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출세의 첫걸음으로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액이란 말도 있습니다. 등용문에 반대되는 말이죠. 시험에 낙제함을 뜻합니다. 낙제는 낙방과 같은 말입니다. 용문을 올라간 이응어는 용이 되고 못 올라간 이응어는 이마에 점이 찍혀서 돌아간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점액.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삼주기. 그러면 용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용두산이죠. 실제의 산입니다. 가수 고봉산 씨가 부른 용두산 엘레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1절만 보겠습니다.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변치 말자. 한 발 올려 맹사하고 두 발 디뎌 언약하던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못 잊어 운다. 약간 슬프죠. 이때 용두산 엘레지에서 엘레지란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서정시의 일종으로 애도와 비탄의 감정을 표현한 시죠. 애도, 비탄. 애도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비탄은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용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년에 용두산을 적어도 6번, 7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실제 산이죠. 부산의 번화가인 남포동에서 1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120m의 부산타워가 있습니다. 용두산은 말 그대로 용의 머리를 닮은 산입니다. 올라가는 방법은 보통 3가지입니다. 길 따라 걸어 올라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계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용두산은 해발 49m의 나지막한 산입니다. 연중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서 이용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은 해발 129m입니다. 그러니까 용두산은 49m, 부산타워는 120m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타워 높이까지 합하면 그렇죠. 용두산보다 작은 용의 꼬리인 용미산도 있었지만 일제가 파헤쳐 평지 작업화하여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산시청이 있었다가
2024년 8월 지금 현재는 롯데백화점이 생겼습니다. 용두산 정상에 있는 120m의 부산타워 일명 용두산타워 바로 아래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과거에는 용두산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슬픈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두산 공원에 가보면 우위로부터 부산타워, 팔각정, 이순신 장군 동상, 부산 시민의 종인 종각, 계절마다 다른 예쁜 꽃으로 장식하는 살아있는 꽃시계 등이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자주 가니 머릿속에 그림으로 연상이 됩니다. 용두산 공원의 바로 주변에는 걸어다니며 구경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영도다리, 국제시장, 깡통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자갈치시장, 광복동, 남포동 등이 쭉 있습니다. 부산은 과거에 임시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오셔서 부산을 관광하시는 것도 인생을 살면서 뜻깊고 보람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진말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처음에는 큰 기대와 열정을 갖고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체로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거나 실행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치밀한 계획으로 결심한 후에는 성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가 바뀌어 똑같은 다짐을 용두처럼 하고 또다시 사미처럼 마무리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우를 범하면 스스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공자 선생님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이다. 즉 과이불개시의가의, 과이불개시의가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서 하는 일마다 용두사미 대신에 꼭 용두용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